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이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은 실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군이 무인기와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 북한에 대한 감시를 재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두 나라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부산에서 도로를 달리던 전기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화재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타결한 나흘간의 일시 휴전 합의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50명이 막교환됩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늦은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틀 연속 심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실패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북한은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젯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 만 하루 만에 이번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 등을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지 8시간 만에 도발이 이뤄진 걸로 볼 때 이에 대한 반발 차원의 성격으로도 분석됩니다. 북한은 오늘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강력한 냉각수 유출이 관찰됐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무인기를 투입하며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신영빈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0시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1972년 이후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효력 정지되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즉각 투입했습니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 백두정찰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감시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지금과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이지스함이 북한 발사체를 추적만 했다면 정조대왕함은 발사체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배가 바로 우리나라의 네 번째이자 가장 최근에 도입된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제가 직접 승선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에 8,200톤급으로 이지스 구축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크기는 커졌지만 기존 이지스함보다 연료 사용량은 줄였고 속력은 더 빨라졌습니다. 레이더 기능도 2배 가까이 향상돼 1,8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지스함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뿐 아니라 SM-6 미사일로 요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HD 현대중공업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 3,200톤급 초계함 등 10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향후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도 참여해 K방산 활동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영국이 포함된 기밀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의 환대로 시작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 과학 분야 양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 간 다우닝가 합의도 정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양국은 핵미사일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을 규탄하고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향후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었습니다. That cooperation will also be matched by the private sector by our agreement to upgrade and strengthen our FTA.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블랙핑크 멤버 4명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는 행사에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반도 인근 해양 공동 순찰을 강화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총선 출마설로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는 국회에 왔습니다. 총선 역할로는 거리를 뒀지만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라는 야당 공세에는 자신의 인기는 민주당 덕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5천만 명의 문법을 쓰겠다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 출사표를 던진 거라며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비어 첨가에 이은 훈비어 첨가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 장관, 야당의 공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신랄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총선 역할론을 두고는 즉답을 피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재형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출마지로 서울 종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제가 종로를 지켜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은 동지보다는 경쟁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스타 장관이 아니라며 몸을 낮췄지만 한 장관의 선택이 총선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도부가 연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비상징계를 택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논란의 주인공인 최 전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를 언급한 짧은 글만 남긴 채 국회에서 예정됐던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비하 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같이 있던 의원들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고장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었죠. 정부는 이제 다 복구됐다고 밝혔는데 발표가 무색하게 어제 또 고장이 났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는데요. 지난번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대로 복구가 된 건지 불안합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정부 행정전산망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건 지난 17일.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 발급이 멈춰섰고 오후 들어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이 멈춰선 지 사흘 만에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인증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관련 대면 업무가 지연되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안 넘어가지 무인 발급으로 안내해서 같이 해드리고 아니면 잠깐 기다려서 회복되고 다시 떼가시고. 장애 발생 20여 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시스템은 최근 문제가 된 행정전산망과는 별개의 시스템이며 해당 시스템의 메모리 장치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태 당일 안내물자 발송이 없었다는 지적엔 모든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조기 복구가 가능해 큰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우리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사형을 구형하고 마약 우범 국가에 다녀온 여행자들은 귀국할 때 모두 마약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등 우범 국가 입국자들에게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범죄 처벌도 강화됐는데 공급 사범은 초범도 구속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 방지책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 예산을 올해보다 2.5배 늘린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정부와 의사단체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날선 공방만 주고받다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하루 만에 마주한 정부와 의료계. 시작부터 날선 발언이 쏟아집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얼토당토 그 수요조사 발표를 하시니까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좀 똑같죠.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의료계에서는 이제 걱정이 이게 여론몰이 아니냐. 정부는 논의 시작부터 총파업과 강경투쟁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제 막 의대 정원 증원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계셔서 우려를 하죠. 그러면서 의사 부족과 필수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결국 회의는 양측의 공방만 이어지다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26일 열릴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먹통 사태를 겪은 행정전산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에 동행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30억 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어젯밤 부산 연산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건물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택시기사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깊이 1.5m의 싱크홀이 15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달리던 전기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택시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음주나 졸음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약 1시간가량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 중 차가 맞물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밤 9시부터 15분 간격으로
깊이 1.5m의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나 사람이 없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시는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길을 건너던 60대와 70대 여성 3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커진 걸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3명.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넙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 절반 가까이 갔을 때쯤 승용차가 이 여성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 뒷걸음쳐보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60대 2명과 70대 여성 등 3명은 30여 미터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충격 시간이 10초에서 11초 사이. 당시 음주는 안 했고 신호가 들어온 거를 보행자도 못 봤다리고. 사고 차량은 유리등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는데 매일같이 운동을 가기 위해 같은 시간에 이 길로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손자가 소리 장애를 일으켜갖고 할머니가 매일 쉬러 오고 쉬러 가고 해서 할머니가 꼭 필요한 집안이야.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MBN이 잠시 후 종편 12주년, 개국 29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 태권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약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도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기자, 이번 보고대회 어떤 전략이 제시됩니까? 네, MBN 개국 29주년 보고대회가 열리는 롯데호텔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 주제는 태권도 리부팅입니다. 현재 태권도가 전파된 국가는 213곳으로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은 국가도 203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만도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량인 2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태권도가 각국에 퍼지면서 한국의 원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MBN 보고대회 팀은 전 세계가 빠져있는 태권도를 한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태권도의 현지 맞춤형 전략도 함께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보고대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재계, 문화스포츠 인사와 국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까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단체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MBN과 매일경제, 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잠시 뒤 오전 7시 30분부터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롯데호텔 서울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12년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병만 씨 소속사는 어제 김 씨와 아내가 긴 시간의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마치고 완전히 결별했다며 이혼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해 이젠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 씨는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3월 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당시 재혼이었던 아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 지민, 귀, 정국이 입대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전한 내용인데요. 내 멤버는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 입대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특히 막내 정국은 어제 SNS를 통해 팬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다음 달 군입대 소식을 전했는데요. 12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며 군복무를 마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멤버 진과 제이홉, 슈가는 군복무 중으로 소속사와 멤버들은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비 오는 날 목줄을 차고 주인과 산책에 나선 반려동물의 정체가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외신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지난달 말 광동성의 한 길거리에서 우산을 쓴 여성이 한 손에 줄을 잡고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물고기입니다. 메기로 추정되는데요. 육지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지만 이날 도로 위 빗물에 의지해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책이 아니라 학대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인 러시아 3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이 많은 지하철 환승역에서 특히 여성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는데 출국을 이틀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퇴근길 붐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외국인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한 여성 승객을 에워쌉니다. 여성이 옷 매무새를 만지며 승객의 시선을 끄는 사이 뒤에 있던 남성이 승객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갑니다. 러시아 국적 외국인 3명이 소매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여행자 얘기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카드를 꺼내려고 보니까 이제 지갑이 통째로 없는 거죠. 일당은 출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환승역 같은 곳을 주로 노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역할을 나눠 소매치기를 모의했고 보름간 금품을 훔친 뒤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매치기 신고를 받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출국 이틀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 중 이들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빼내고 현금을 세는 장면 등 CCTV 영상 자료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전 연인이 아닌 친형수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친형수는 친형과 함께 황 씨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현 기자입니다. 자신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으로 소개하며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 그런데 A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황 씨 친형과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황 씨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16일 A씨가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1일 또 한 번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고 피해자 측은 황 씨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게 된 가해자의 안일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의자 신분인 황 씨가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하면서 비판 댓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거래할 때 보통 상품권의 바코드는 가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사진을 복원해서 3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힌 범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는데 수집벽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품권 무인 교환기 앞에 선 한 남성. 한창 바코드를 찍더니 종이 상품권을 받아 챙깁니다. 30대 남성 A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빼돌린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챙긴 상품권 액수만 3천만 원에 피해자가 300명에 달합니다.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올릴 때 보통 이렇게 바코드를 가리지만 이 남성은 포토샵 작업으로 바코드를 복원했습니다. 바코드를 완전히 가렸는데도 당한 피해자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다 지운 것도 아니고 반을 자르고 위에 거를 지운 거였는데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전국에서 상품권 도용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CCTV를 분석해 7개월간 추적한 경찰은 A씨를 특정해 백화점 상품권 685장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쓰거나 안경을 쓰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사용한 상품권은 100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인질 50명이 단계적으로 석방될 예정인데요.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면서도 휴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13살 손녀를 기다리는 할머니는 자신도 함께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억류된 기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됐지만 안도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When I heard this solution that the government make with Hamas, I feel so disappointed because I don't know if my galley will be with this list. 나흘간의 휴전 합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기간 전체 인질 약 240명 중 여성과 어린이 50명을 하루에 10여 명씩 순차적으로 석방합니다. 50명 가운데 30명이 어린이고 석방되는 인질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전쟁에 개입해온 헤즈볼라도 휴전 합의를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휴전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휴전 연장과 인질 전원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आज हुए हॉस्टेजेस के रिलीज के समाचार का हम स्वागत करते हैं। उम्मीद करते हैं कि सभी हॉस्टेजेस जल्दी रिहा हो जाएंगे। 이란은 휴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날개의 의지에 수면 위에 뜬 채 달리는 플라이트 포일보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레포츠를 넘어서 이제 주요 운송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시대에도 아주 안성맞춤이라고요. 수면 위에 뜬 채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보트. 탄소 섬유로 된 날개의 의지에 마치 물 위를 나는 듯한데요. 스웨덴의 한 전기 보트 업체가 선보인 하이드로 포일보트입니다. 출발 16초 만에 목표 속도인 30노트, 약 시속 55km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요. 내년 정식 운항에 앞서 수론의 속도 제한도 면제받게 돼 55분 걸리던 거리도 단 25분이면 충분하답니다. 특히 다른 고속선박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 80% 줄일 수 있다니 앞으로 더 각광받을 만하죠. 온갖 것들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관련 굿즈의 돌풍이 거센데요. 조카, 손주들이 갖고 노는 축구나 야구 카드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하다고요. 한 남자가 자신 있게 들어 보이는 낡은 야구 카드. 카드 속 선수의 행색 역시 꽤 오랜 옛 시절의 모습인 듯한데요.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1914년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루스는 볼티모어 소속 신인 투수였는데요. 전 세계 10장밖에 남지 않은 이 카드의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매 종료까지 아직 열흘이 남은 상황. 최종 낙찰가는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이거 지금이라도 야구 카드 좀 사둬야 하나요? 프로축구 각 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들.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동안 뒤에서 응원하는 게 이분들의 몫이었는데요. 단 하루 이들은 각 팀의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 뜨거운 혈전 보러 가시죠. 귀여운 탈을 쓴 마스코트들이 속속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프리메라 리가로 대표되는 스페인 프로축구 각 팀의 마스코트들인데요.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 덕에 우리에게 친숙한 마요르카의 유니폼과
발렌시아의 상징인 박쥐탈도 보이죠. 오늘은 처음으로 각 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들의 올림픽이 열리는 날입니다. 장애물 경주, 100m 달리기 등 6가지 종목에서 각축전이 펼쳐졌는데요. 각 구단의 대표로 나와 실제 선수 못지않은 운동신경을 뽐내 봅니다. 물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그 모습들이 마냥 귀여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부터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더라도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계속 쓸 수 있게 만들 예정인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 그동안 소비자와 상인들의 갈등을 불러왔는데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연체가 1년 새 2.5배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중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74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연체액은 1년 전보다 2.5배 늘어 13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372대 1, 서울 강남도 아닌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분양의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저렴한 데다가 GTX-A 개통까지 겹쳐 청약 통장이 몰린 겁니다. 얼마 전 청약 통장 해약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여기처럼 싸고 호재가 있는 곳은 반대로 청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운정 3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 특별공급 20대 1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15,000여 명이 접수하며 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내년 GTX-A 개통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2억 원 이상 싸다 보니 청약자가 몰린 겁니다. 제 뒤로 운정신도시 택지지구와 함께 GTX-A 운정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인데 개통이 완료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동탄과 서울 송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최근 낮은 경쟁률 속에 청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돼도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다시 거래가 감소하고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 위주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에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음식을 직접 서빙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로봇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엔 이 로봇이 학교 급식실에 조리사로 들어왔습니다. 재료를 섞고 볶고 튀기는 이 힘든 과정들을 로봇이 담당해 조리 종사자들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중학교 급식실. 소고기 탕국을 휘휘 젓고 보글보글 끓여내는 조리 담당자. 다름 아닌 로봇입니다. 튀김을 맡은 로봇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조리사가 닭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통에 담아놓으면 이걸 옮겨서 달궈진 기름 안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여 골고루 익힌 뒤 마지막에 기름을 탈탈 터는 것까지 로봇이 맡습니다. 온도와 시간 등 조리에 필요한 입력값을 넣으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기계에 다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안전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빨간선 밖으로.
조리사들에게 만족도를 물었더니 지난 8월 로봇 4대가 도입된 이후 업무 부담이 줄고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각종 폐 질환에 시달리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 흉에 노출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김 작업이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될 때 사람이 직접 그 불 앞에서 기름을 먹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꼭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반응도 좋습니다. 볶음 담당인 숭볶음, 튀김 담당인 숭바삭 등 로봇 이름도 학생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거는 조금 눅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바삭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튀김이 전체적으로 다 바삭바삭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의 급식 로봇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랜 기간 진정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이어온 기업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7년부터 상상마당을 운영하며 신진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요람이 돼준 KTNG가 메세나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젊음의 거리 홍대에 문을 연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마당. 이후 논산과 춘천, 대치, 부산에 잇따라 선보였고 지금까지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밴드 디스커버리를 통해 뮤지션 51팀을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든든한 요람이 돼줬고 대중들에게는 새롭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상상마당을 만든 KTNG는 또 문화예술 장학생들의 버팀목이 돼줬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임윤찬이 대표작입니다. 오랜 시간 진정성 있게 문화공헌 활동을 해온 공을 인정받아 KTNG가 2023 메세나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문화예술의 힘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된다고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상상마당 전국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해온 넷마블 문화재단은 문화공헌상을, 12년째 미술영재 장학사업을 운영해온 울프하우스프롱 한성자동차 대표는 메세나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냈고 근데 벌써 지금 올해는 우리 3년 전에 팬데믹 전에만큼 기업들의 후원들이 활성화돼서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메세나 대회는 올 한해 318쌍의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도왔으며 연간 지원 금액이 101억 원에 달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4번째 선출돼 2027년까지 활동합니다. 우리나라가 위원국으로 선출되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견제하고 한국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약한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 사이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4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은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밤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17.1도, 대전 1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